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5년 9급 서울직 전기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출력전압 VXY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보게 되면 요점의 전위를 그냥 편의상, 계산하기 편의상 0전이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자, 요점의 전위를 편의상 V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V라고 하는 값이 요 VXY랑 같다라는 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점에서 KCL을 적용을 해볼게요. KCL, 키로이프의 제1법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고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해볼까요? KCL은 임의의 점에서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이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이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I1은, 자, 저항은 6옴이네, 6. 6옴의 전이차는 V-36 이렇게 돼요. 플러스. 자, I2는 3분의 V가 되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I3는 전화번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그죠? 플러스 12예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6. 요것이 0이다. 이 얘기죠. 자,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다 6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V-36 플러스 2V 플러스 V 플러스 12는 0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4V가 되고요. 마이너스 36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야 는 0이 된다. 그죠? 4V는 24가 되고요. 6, 4, 24니까 V는 6V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6V. 2번 되겠습니다. 그죠? 2번. 그러니까 KCL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 되겠다. 답은 6V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헬리의 유도 용량을 가지는 인덕터에 100줄의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전류는 얼마나 흘러야 되는가? 자,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L I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문제에서 L의 값은 10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10. 그죠? 요거는 1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1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 값이 20이란 얘기야. 그쵸? 20. 그럼 되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0 하면은 100 되잖아요. i의 제곱이 20이란 얘기는 i는 루트 20이란 얘기다. 그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4번.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면적 S와 간격 D인 평행판 캐패시터가 전압 V로 대전되어 있고 이전체 이전율이 입실론일 때 축적된 정전 에너지를 구하면,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C V 제곱이라는 식이 있잖아요. 그죠? 2분의 1 CV 제곱. 자, 그대로 적어보면, 자, 2분의 1. 자,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아시다시피 입실론 D분의 S 이거잖아요. 그죠? V 제곱. 이렇게 되나요?
이런 거 찾아보면 3번에 있네요. 2분의 1 입실론 D분의 S V제곱.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3번.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유전체를 포함한 콘덴서 용량 C인 것에 V의 전압을 가했을 때 누설 연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이런 식이 있어요. R, C는 로우 입실론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도는 안 할게요. R, C는 로우 입실론. 자, 그럼 얘는 R분의 1은 로우 입실론 C 이렇게 되나요? 그죠? 요 식에서 R분의 1은 로우 입실론 C가 돼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전류를 구하라는 거죠. I는 R분의 V잖아요. 그죠? R분의 1에다가 V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V 곱하면 전류가 된다고요. 그래서 I는 로우 입실론 C V다. 이런 식이 나온다고요. 그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로우 입실론 분의 CV가 된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장 직선도체에 전류 I를 흘렸을 때 이 전류로부터 Dm 떨어진 점에서의 자석 밀도는 얼마인가? 자, 직선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자. 전류가 I가 이렇게 흐른다. 자, 얘로부터 Dm 떨어진, 그죠? 자, 먼저 요 점에서의 뭘 구해야 돼요? 자기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야죠. 자기의 세기 H는 E 파이 D분의 I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석 밀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B를 구하라는 거예요. B는 뮤 제로 H죠. 공기 중이니까 뮤 제로 H.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H에다가 뮤 제로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H는 E 파이 D.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뭐만? 뮤 제로만 곱하면 자석 밀도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 파이 D 뮤 제로 I.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체에 정의 전하를 주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도체. 그렇죠? 이때 정전하를 주었다. 그러니까 도체는 도체 표면에만 전하가 존재를 하죠. 그죠? 도체 표면에만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체는 다 등, 전, 위, 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도체에서는 전기력선이 도체면과 수직으로 출입을 해요. 근데 플러스니까 이거 나가는 방향이겠죠. 이런 방향. 그쵸? 도체 내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력선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죠. 자, 볼게요. 1번. 도체 측면에만 전하가 분포한다. 그죠? 도체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한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전기력선이 발산한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출입을 하는데 얘가 플러스니까 나가는 방향, 발산한다. 이거죠. 또 맞는 얘기예요. 자, 도체 표면에 곡률 반지름이 작은 곳. 여기에서 곡률 반지름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우리는 뾰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뾰족하다. 뾰족한 곳에 전하가 많이 모이잖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도체 표면에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전하가 많이 모인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체 내에 공동면에도 전하가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체 내에는 그죠? 전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답은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그죠?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회로에서 10옴에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인가? 이거는 중첩의 원리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류원을 없앨 때, 전류원은 개방하죠, 개방. 전류원 개방. 그러면 이 전화번은 지금 오픈되어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화번은 이 10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압원을 없앨 때 뭐예요? 단락하죠. 여기 단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류도 여기로 흐르고 여기 있는 전류도 이렇게 흐르고 여기 흐르는 전류원도 이렇게 흐르고 다 같은 방향이란 얘기예요. 다 더하면 19대예요. 그죠? 19A. 19A.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로에서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았다면, 여기 닫았다는 얘기죠. 이때 t가 무한대에서 I1, I2는 얼마이냐? 자, 얘가 시간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정상 상태란 얘기예요. 자, 직류 전환에 대해서 정상 상태일 때 L은 단락이고요. C는 개방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회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회로가 있고 저항이 있고 여기는 단락이 됐고 전압원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여기는 1V란 얘기고요. 여기는 1옴이란 얘기고요. 그럼 여기에는 전류가 1A가 흐른다는 얘기죠.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1A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0A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1은 1A, I2는 0A가 되겠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상 상태에서 그죠? L은 단락, C는 개방.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회로에서 운전되는 유도전동기에서 전력계 W1, W2, 전압계, 전류계의 측정값이 다음과 같을 때 역률 및 여기에서 역률 및 위상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에서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도전동기라고 되어 있죠? 유도전동기는 L부하예요. 그렇죠? L부하는 지상부하잖아요. 전류가 느린 부하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은 W1 더하기 W2예요. 그죠? W1 더하기 W2 5.1이네. 5.1 kW. 자, 피상전력은 3상이니까 루트 3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게 돼요. 그러니까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누면 얘가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문제에서 역률 구하라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250이라는 얘기예요. 250. 전류가 20. 그쵸? 여기는 5.1. kg니까 곱하기 10에 3승 이렇게 되나요? 계산해 보면 얘가 약 0.59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0.59. 0.6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역률은 0.6 구하는 지상부하다. 답은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 내에 이 쿨롱의 전하를 다른 점으로 옮기는데 100줄의 일이 필요했다면 그 점의 전위는 몇 볼트 높아진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떠한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그죠? 이동을 했을 때 W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위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한 거면 전위를, 우리가 물건을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올렸을 때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높이가 올라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는 거는 일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물리에서는 일을 했다라고 안 하죠, 그죠? 뭐예요? 에너지가 생성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전압은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일이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V는 이런 식이 있어요. Q분의 W라는 식이 있어요. 그죠? 2분의 100 하시면 이제 50V가 되겠다.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50V가 높아진 상태가 된다. A가 답이 되겠습니다. 50.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RLC 직렬공지 내로에서 전압 확대율 표현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는 직렬공진으로 물어봤어요. 그죠? 자, 직렬공진에서 Q는 R분의 1에 루트 C분의 L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우리가 Q, 선택도, 다른 말로 전압 확대율 이렇게 얘기해. 얘는 언제? 직렬공진식 Q예요. 그러면 당연히 병렬공진시 Q도 있겠죠. 선택도. 다른 말로 얘는 전류 확대도라고 하죠. 얘는 거꾸로 쓰면 돼. 이거를 뒤집어서 R 곱하기 루트 L분의 C 이렇게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는 직렬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거죠. 직렬공진시라고 돼 있어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12번. 어느 전기 소자의 전류가 흐를 때 1초에서 3초 사이에 유입되는 전하량은 얼마인가? 풀어볼까요? 자, 우리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직류에서는 Q는 IT, 직류에서는 전류가 변하지 않으니까 I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교류에서는 변하잖아요. 그래서 Q 소문자로 쓰죠. 그죠? 교류에서는 QT는 인테그럴 IT의 dt 미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인테그럴 1부터 3초까지 전류의 시기 4t 플러스 2라고 돼 있어요. dt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적분하면 4t를 적분하면 2t 제곱이에요. 그죠? 2를 적분하면 2t가 돼요. 그죠? 3부터 1까지. 자, 그럼 3 대입하면 2에 3제곱 플러스 2에 3. 그죠? 빼기 1 대입하면 2에 1제곱 플러스 2에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요거 계산해 보면 여기는 4 되고요. 여기는 18 더하기 6이니까 24인가요? 24에서 4를 빼면 20 쿨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3번에 20 쿨롱. 적분도 하셔야 되겠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다. 자, 다음 문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kW의 전열기를 정격 상태에서 2시간 사용했을 때 용량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네요.
열량 H는 이런 거 있나요? 0.24 P T 이런 식이 있어요. 단위는 여기는 칼로리 이렇게 되죠. 0.24 PT.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24 P는 3kW라고 했어요. 3. 그러니까 여기를 얘가 이제 킬로와트면 여기는 그럼 킬로칼로리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다. 그죠? 킬로 똑같이 킬로니까 곱하기 시간. 2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T라고 하는 건 초예요. 초. 2시간은 2 곱하기 1시간은 3600초죠. 이렇게 써볼까요? 3600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얘는 보니까 0.7이 되는 것 같고요. 얘는 7200 되는 것 같아요. 그죠? 7, 7, 49. 뭐 4, 9, 0, 0 뭐 이 근처 값 되겠네요. 그죠? 이거보다 큰 값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거 나와요. 어차피 여러분 계산기 못 쓰니까 요령이죠. 그래서 7, 7에 49 한 요 정도 값 큰 거. 답 4번. 아시겠죠? 정확히 계산하면 5184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직렬 RC 저역, 대역, 통과 필터 차단 주파수가 8kHz다. 여기서 차단 주파수가 8kHz다. 이때 저역 통과 필터의 저항이 15ohm이라면 이때 C값으로 가장 알맞은 게 얼마냐? 뭐 이런 문제네요. 그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저역 통과 필터의 차단 주파수 공식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FC는 외워야 되죠. 2 파이 R C분의 1.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C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C는 2 파이 3.14라는데 어차피 우리 근사치 구할 거 아니에요. 3 이렇게 쓸게요. 파이 대신에 R 그러니까 얘하고 얘 자리 바꾸면 돼요. 그럼 R은 10 어쨌든. 자, F 8kg예요. 8kg 곱하기 10의 3승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6, 8, 48. 48은 거의 50이죠. 50.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이건가요? 예. 그죠? 그러면 위아래도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볼까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그죠? 똑같이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2승 0.5네. 그죠? 이거 얘랑 곱하면 0.5 그럼 2네. 그죠? 얘는 2 0.5분의 1은 2예요.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서 이게 마이크로 페럿이잖아요. 2 마이크로 페럿. 답 1번이 된다. 아시겠죠? 1번 2 마이크로 페럿.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IX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IX를 구하여라.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KCL을 이용하면 돼요. 자, 요점의 전위를 제가 V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점에서 KCL을 적용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해볼게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0이다 이거죠. 풀어볼까요? 자, KCL에 의해서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 자, I1은 저항이 6이네. 6분의 V-3 이게 됐고요. I2는 9분의 V가 되나요?
9분의 V. 그죠? I3는 전류 방향이 반대네요. 마이너스 2. 이퀄 0 돼요.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양변에 18을 한번 곱해보도록 할까요? 3V 마이너스 9 플러스 2V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3, 2, 5V가 돼요. 얘네들 넘어가면 여기 45 돼요. 그쵸? 그럼 V는 9V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뭐 구하라고 돼 있죠? IX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IX는 I2잖아요. I2. 9분의 V라고요. 그래서 9분의 9 하면 1A가 된다. 그죠? 1A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은 1A입니다. 1A. 1A. 2번. 이란 얘기죠. 답이 2번이란 얘기죠.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플라스 변환에 대응되는 시간의 함수의 초기값과 최종값은 얼마인가? 최종값은 우리 뭐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최종값은. 자,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이 식을.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4분의 10S 플러스 20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종값은 이 끝의 값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4분의 20 해서 5예요. 5. 최종값은 5. 이거 중에 하나네. 그죠? 자, 초기값 한번 볼게요. 초기값은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분할 때 S의 FS예요. 그대로 써볼게요.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낼 때 S의 FS가 S의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4분의 10S 플러스 20이에요. 여기에서 SS가 이렇게 없어져요. 자, 위아래 똑같이 무한대가 넣게 되면 얘 극한의 값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기 때문에 S의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여기 S 제곱으로 나누면 1 되고요. 플러스 S 제곱으로 나누면 S분의 3이 되고요. 얘는 S의 제곱으로 나누면 S 제곱분의 4가 돼요. 얘는 S분의 10이 되고요. 얘는 S의 제곱분의 20이 돼요. 리미트 S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S를 무한대로 보낸다고요. 그러면 잘 보면 무한대분의 3이니까 얘 0 되고요. 얘도 0 되고요. 얘도 0 되고요. 얘도 0 돼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1분의 0 돼가지고 그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초기값은 0이 되고요. 최종값은 5가 돼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i의 정상 상태 값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전위를 제가 편의상 V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전압이 100이고요. 자, 얘 전류원은 위상이 90도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J 1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CL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1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할 거예요. 근데 I3는 요거랑 전류 방향이 반대네요. 그죠? I3는 마이너스 J1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어쨌든 이 점에서 뭘 구할 거다? K, C, L을 적용을 할 거예요. 모든 전류의 합은 여기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이에요. 자, I1은 저항은 10이네요. 10분의 V-100이고요. 플러스 I2는 10분의 V예요. I3는 마이너스 J10이 돼요. 그쵸? 요것이 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10을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V-100 플러스 V 마이너스 J 100은 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자, 여기는 저항은 2V가 되고요. 우항 다 넘어가면 100 플러스 J 10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V는 50 플러스 J 50이 돼요. 그쵸? V가 V점의 전이가.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I를 구하라는 게, I는 아시다시피 전류 I는 10분의 V예요. 그렇잖아요. 회로에서. 그럼 얘를 10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I는 10으로 나누면 5 플러스 J 5다 라는 식을 구할 수 있겠다. 답은 4번의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5 플러스 J 5가 되겠습니다. 그죠? 4번.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경 1mm, 길이 58인 구리 도선 양단에 직류 100V가 인가되었다고 할 때 이 구리 도선에 흐르는 직류로 오른 것은 이때 구리의 도전율이 5.8 곱하기 10의 7승 지멘스 퍼 메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여기서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자, 보면 여기에 길이가 58 메타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반경이 1 밀리미터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 양단에 1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 I를 구하라 이거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도전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5.8 곱하기 10의 7승 지멘스 퍼 메타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고유 저항은 시그마 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긴 5.8인데 58 곱하기 10의 6승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위가 옴 메타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58분의 1 옴 단위가 이제 제곱 밀리미터 퍼 미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고유 저항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체의 저항 R은 로우 A분의 L이에요. 적어볼게요. 58분의 1이고요. 곱하기 단면적이 2파이 R 2파이 R 1mm예요. 미리 단위 쓴다고 했어요. 그냥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니까. 자, 길이가 58 이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저항이 R은
2파이분의 1 옴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죠? 전류 I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R분의 V. 그쵸? 여기 파이 R 제곱이네요. 파이 R 제곱. 면적의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죠. 파이가 돼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다. 파이분의 1 전압이 100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100파이가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314 암페어다. 그렇죠? 여기 면적의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에요. 제가 혼동했어요, 잠깐. 답은 314 암페어다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1 옴 메타는 이거를 미리 단위로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승 옴 제곱밀리미터 퍼 메타 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1 옴 제곱밀리미터 퍼 메타는 10의 6승 옴메타가 된다. 그렇죠? 단위 변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A를 회로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변환할 때 태분항 등가 전압, 그 다음에 태분항 등가 저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항 등가 전압을 보면, 자, 얘는 여기를 없애고 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태분항 등가 전압이잖아요. 결국에는 6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럼 보니까 여기 저항의 비율이 1대 2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전압도 1대 2의 비율로 전압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12V가 1대 2의 비율이 되려면 여기는 4V가 걸려야 되고 여기는 8V가 걸리면 돼요. 그럼 비율은 1대 2가 되고 합쳐서 12V가 되겠죠. 그래서 VTH는 8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VTH는 8V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RTH를 볼게요. 전압원은 단락을 하고 여기서 봤을 때의 저항이잖아요. 그죠? 자, 이 6옴과 3옴의 합성 저항은 더한 것분의 곱한 것 9분의 18 하면 이거 2옴이 돼요. 그러면 이 2옴과 7옴이 직렬 연결되죠? 9옴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9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VTH와 RTH를 합이 얼마냐? 그러니까 8 더하기 9가 얼마냐? 그러니까 17이다.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부하저항 RL의 최대 전력이 되기 위한 RS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분항이죠. 태분항.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00옴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대 전력이 되려면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태분항 등가 저항이 100옴이 되기 위한 RS 값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60 플러스, 그죠? 요건 직렬이잖아요. 60 플러스 얘하고 얘가 병렬이네. 더한 것분의 곱한 거. 더하면 RS R이라고 쓸게요. 120 곱하면 120 R 이거잖아요. 그쵸? 요게 10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100이 되려면 요거는 40이면 되겠다. 그죠? 여기 앞에 60이 있으니까 얘가 40이면 돼요. 그쵸? 그럼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요게 40이면 된다. 그쵸? 요게 40이면 된다. 요게 40이면 된다.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랑 약분될까? 이렇게. 여기 3이네요, 3. 그러면 요게 1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1. 그럼 3R은 얘랑 같으면 되잖아요. 1이 될 거 아니에요. R 플러스 120이에요. 그죠? 그럼 2R은 120이란 얘기죠. R은 60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 값이 60이면 태분항 등가 저항이 100이 된다는 얘기죠. 답은 65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 65 이렇게 구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15년도 9급 서울직 전기이론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